오후 7시입니다. 방금 고강도 운동을 마치고 땀으로 완전히 젖었습니다. 수백 칼로리의 추가 열량이 두려워 가족 저녁 식사를 거릅니다. 몸을 혹사하고 굶는 것이 평평한 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보세요.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낮은 선진국으로 약 4%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매일 흰쌀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그들은 체육관에 거의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날씬한 허리둘레를 유지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뱃살을 밀어내는 그 고집스러운 지방, 즉 내장 지방은 힘든 운동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실 과도한 운동과 칼로리 계산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급증시킵니다. 이는 신체를 생존 모드로 강제하여 내장 주변의 지방 세포를 잠가 스스로를 보호하게 합니다. 일본인들은 기계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하는 대신 정교한 생물학적 신호 시스템을 마스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호르몬을 재조정하여 휴식 중에도 지방을 태울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뒤에 숨겨진 4가지 핵심 과학적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입니다. 렙틴 저항성 해킹부터 AMPK 효소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내장 지방 제거의 진정한 열쇠는 자기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물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합시다. 손가락으로 꼬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지방은 대부분 무해한 저장 에너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부터 허리둘레를 확장시키는 깊은 지방은 훨씬 더 사악한 것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비활성 조직층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성적이고 독성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간, 췌장, 내장을 단단히 감싸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혈류로 공격적으로 펌프질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내부 염증 상태는 세포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자신의 대사 신호에 귀먹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 피트니스 세계의 엄청난 모순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탄수화물이 궁극적인 적이라면 일본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거의 매일 흰쌀이나 국수를 섭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는 내장 지방 유행병에서 대체로 자유롭습니다. 그 비밀은 인간 소화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있습니다. 진정한 적은 탄수화물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탄수화물이 혈액에 들어가는 속도입니다.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은 인슐린 급증을 자연스럽게 억제합니다. 포도당이 시스템에 유입되는 속도를 정확히 제어하고 체열 발생, 열생성을 최적화함으로써 그들은 인슐린 수치를 놀랍도록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물학적 신호에서 보게 될 것처럼 인슐린이 평평하게 유지될 때 내장 지방 세포로 향하는 잠긴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립니다. 신호 1번을 풀어봅시다. 혈당 방패와 장노의 축. 전통적인 일본식 식탁에 앉으면 음식이 제공되는 방식에 대해 매우 특별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밥그릇에 바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고 전략적인 순서를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해킹입니다. 그들은 항상 따뜻한 미소 된장국으로 시작합니다. 이 발효 국물은 박테로이데테스라고 알려진 유익한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간에 지방 저장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단쇄 지방산을 활발하게 생산합니다. 국물 다음에는 소량의 채소를 먹습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 채소의 섬유질은 소화관으로 이동하여 팽창하고 두껍고 보호적인 젤을 형성합니다.
위벽을 감싸는 물리적인 망사라고 생각하세요. 식사 마지막에 흰쌀밥이 마침내 먹힐 때쯤이면 이 섬유질망에 부딪힙니다. 혈류로 포도당이 빠르게 대량 유입되는 대신 당분은 느리고 꾸준히 스며듭니다. 이것은 인슐린 급증을 완전히 억제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전에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수치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엄격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식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따뜻한 육수나 수프를 시작으로 식사를 하세요. 다음으로 채소를 먹으세요. 그런 다음 고기나 생선과 같은 단백질로 넘어가세요.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드세요. 하지만 빠른 안전 경고입니다. 위염이나 민감한 위장으로 고통받는다면 빈속에 너무 절인 채소나 산도가 높은 샐러드로 식사를 시작하지 마세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수프로 소화 시스템을 먼저 준비하여 위벽을 보호하세요. 이제 신호 2번으로 넘어갑시다. 저항성 전분의 비밀. 식사 순서를 최적화한 후에도 여전히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쌀의 분자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발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벤토 도시락이나 새우시를 생각해 보세요. 밥은 거의 뜨거운 김이 나는 상태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거의 항상 식혀서 제공되거나 약간의 식초와 섞여 제공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리적 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업그레이드입니다. 흰 쌀을 요리한 다음 의도적으로 식히면 흥미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전분들이 단단히 뭉쳐져 저항성 전분이라는 새로운 화합물로 변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변형된 구조는 위와 소장에서 소화를 문자 그대로 저항합니다. 몸이 쉽게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혈류에 포도당을 대량으로 유입시키지 않습니다. 위험한 인슐린 급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장까지 이동합니다. 거기서 그것은 강력한 프리바이오틱 식품 역할을 하여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좋은 박테리아를 먹여 살립니다. 밥 한 그릇을 먹는 모든 만족감을 얻지만 소화 가능한 칼로리는 극히 일부만 흡수합니다. 여기 집에서 이 해킹을 사용하는 방법이 정확히 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으세요. 하지만 바로 먹지 마세요.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두세요. 다음날 식사 전에 부드럽게 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벼운 득이는 이미 형성된 저항성 전분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도하기 전에 짧은 주의를 드려야 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내장 지방을 태우고 장을 치유하는 데 놀랍지만 갑작스러운 증가는 팽만감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시스템이 이미 민감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량부터 시작하고 제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밥을 억지로 먹지 마세요. 부드럽게 데워 드세요. 음식 배치 방법과 분자 구조 변경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멈추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신호 3번으로 이어집니다. 렙틴 메커니즘과 고대 규칙인 하라, 하치, 부, 하라, 하치, 부. 장수의 유명한 일본 블루존 중 하나인 오키나와에서는 사람들이 식사 전에 종종 간단한 문구를 읊조립니다. 하라, 하치, 부. 그것은 정확히 80% 정도 배부를 때까지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에 빠르게 진행되는 사고방식에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제한처럼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호르몬 최적화의 대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포는 렙틴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렙틴을 몸에 내장된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생각하세요. 뇌로 이동하여 충분한 에너지를 얻었으니 식사를 멈출 때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대 습관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 생물학적 신호에는 20분 지연이 있습니다. 만약 5분이나 10분 안에 음식을 흡입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생물학을 완전히 앞지르게 됩니다. 뇌가 마침내 렙틴 신호를 받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과식한 상태입니다. 더 나쁜 것은 위를 항상 최대한으로 늘리면 렙틴 수용체의 민감도를 실제로 손상시킵니다. 당신의 뇌는 호르몬에 대해 맹목적이 됩니다. 이것은 내장 지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굶주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여기 그 민감도를 재건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다음 주 식사를 20분간의 행사로 다루세요.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한 입 먹고 철저히 씹고 젓가락이나 포크를 식탁에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삼키기 전까지는 다시 집어들지 마세요. 당신은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식탁에서의 목표는 배부름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단순히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말을 주에 깊게 들으세요. 아주 분명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80% 정도 먹는 것을 극심한 굶주림과 혼동하지 마세요. 식탁에서 일어나 현기증이 나거나 떨리거나 약하다면 너무 멀리 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내장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당의 위험한 급락입니다. 진정한 하라하치부는 당신이 가볍고 집중하며 완벽하게 활력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혈당 방패를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탄수화물의 구조를 변경했으며 렙틴 브레이크를 마스터했습니다. 이 단계를 따랐기 때문에 인슐린은 마침내 낮고 안정적인 기본 수준에서 휴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공격합니다. 신호 4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르티솔 파괴 및 AMPK 스위치 켜기. 인슐린이 떨어지면 세포는 이론적으로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려면 여전히 불꽃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불꽃이 말차, 녹차입니다. 이것은 EGCG라는 매우 강력한 화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특정 항산화제는 AMPK라고 알려진 몸속의 마스터 효소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AMPK를 궁극적인 대사 스위치라고 생각하세요. 이 스위치를 켜면 몸에게 고집스러운 내장 지방을 공격적으로 분해하여 연료로 사용하라고 문자 그대로 명령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계속 압도되어 있다면 내장 지방을 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지치게 하는 운동이 종종 실패하는 이유로 다시 이어집니다. 그것들은 코르티솔을 급증시킵니다. 일본인들은 과학에서 니트라고 부르는 것, 즉 비운동성 활동 열 발생에 집중함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체육관에서 자신을 혹사시키는 대신 그들은 그저 걷습니다. 하루 7,000걸음을 일상 출퇴근 및 루틴에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이것은 코르티솔 패닉을 유발하지 않고 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남은 모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신체 의식을 수행합니다. 5% 오프로, 즉 전통적인 따뜻한 목욕입니다. 15분 동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긴장이 풀리며 밖으로 나왔을 때 핵심 천이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여기 당신의 일일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아침을 순수하고 달지 않은 말차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종일 7,000걸음을 목표로 하고 긴 좌식 시간을 쪼개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 15분 동안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하여 신경계를 휴식에 대비시키세요. 하지만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로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잔여 카페인은 깊은 수면 구조를 완전히 방해할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깊은 수면은 당신의 몸이 인체 성장 호르몬, 즉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밤 시간, 지방 연소제를 방출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창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을 망치면 전체 시스템을 망치게 됩니다. 4가지 생물학적 신호를 해독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로 합칠 때입니다. 과학을 아는 것은 일일 시스템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신진대사를 완전히 재조정할 정확한 단계별 생물학적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잠에서 깨어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부 장기를 수화하기 위해 큰 잔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따뜻한 순수 말차, 녹차 한 잔을 바로 마십니다. 잠자는 동안 공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AMPK 스위치를 켜고 몸에 지방을 태우도록 명령하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밖으로 나가 15분에서 20분 동안 가볍게 걸으세요. 뛰지 마세요. 그냥 걸으세요.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완벽하게,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비운동성 열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새로운 생물학적 보너스로 아침 햇살이 눈에 직접 닿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주기 리듬을 고정시켜 하루 종일 내부 시계를 완벽하게 설정합니다. 오후 12시 전략적인 점심 시간입니다. 여기서 혈당 방패를 펼칩니다. 식사 순서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따뜻한 육수나 수프를 시작으로 하세요. 그 다음 섬유질을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습니다. 밥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점심에 이렇게 하면 지치는 오후 에너지 급락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6시 30분 통제된 저녁 식사를 위해 앉습니다. 이 순간 하라하치 불을 연습합니다. 천천히 먹고 정확히 80% 정도 배부를 때 멈추세요. 미소 된장국이나 식초를 넣은 채소와 같은 발효식품을 식사에 포함시켜 장 미생물군을 먹여 살리세요. 이 식사는 점심보다 물리적으로 가볍게 유지하세요. 밤이 되기 전에 소화 시스템이 휴식을 취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8시 쿨다운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15분에서 20분 동안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에 몸을 담가 일상의 코르티솔을 녹여내세요. 밤 11시까지는 완전히 불을 끄고 침대에 있어야 합니다.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궁극적인 생물학적 해킹입니다. 이것은 꿈을 꾸는 동안 내장 지방을 말 그대로 녹여낼 가장 큰 인체 성장 호르몬 파도를 포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수년간 주류 피트니스 산업은 당신에게 매우 수익성 있는 거짓말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늘어나는 허리둘레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단순히 규율이 부족하거나 체육관에서 충분히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험하고 숨겨진 내장 지방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진 내분비 신호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몸을 벌주는 것을 멈추고 대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단순히 음식의 정확한 순서를 재배열하고 렙틴 호르몬을 존중하며 일상 습관을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에 맞추면 노력 없는 지방 감소 상태를 열게 됩니다. 마침내 당신은 몸과 끊임없이 패배하는 싸움을 하는 대신 몸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일본의 생물학적 신호 중 어떤 것을 내일 아침에 실천할 건가요? 탄수화물 전에 섬유질을 먹기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따뜻한 말차 한 잔을 우려내어 대사 스위치를 켤 건가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정확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이 생물학적 분석이 당신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Real Logic Science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생물학적 진실을 해독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